안녕하세요. 정말 마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를 사실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전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뭔가를 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꿈꿔왔고 생각만 했던 것들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번 하게 됐는데 이제 조촐하니 오히려 더 사실 저도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행사나 이런 자리 자체가 아직까지 거제에서 살면서 많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오시는 분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나 오신 것만 해도 더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직업은 그냥 태양특수선 배관 설계원이었어요. 배관 설계원으로 이렇게 여자인 설계원으로 14년 동안 여기서 이제 배를 만들었죠. 그 중에서 제가 맨 처음 만들었던 배를 이렇게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정말 엄청나고 웅장한 하나의 섬인데 이런 섬들을 이렇게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일인데 여자로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정말 쉬운 일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처음 이제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입사를 했을 때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건 이제 시집을 가면 너는 그만둘 테니 너에게는 이제 이렇게 제외하겠다 이런 부당한 내용도 많았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당연히 복사, 커피. 근데 똑같이 이제 들어온 남자 사원은 프로그램부터 배우고 이렇게 참 이 사회 자체가 그때도 많이 변화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도 진짜 정말 이런 부당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겪으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오기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난 정말 시집가면 여기서 그만둘 거면 그냥 진짜 여기서 그냥 아예 회사 자체를 그만두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진짜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최강자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배관 설계 공부를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면서 저만의 노력이었는데 배관이 사실 제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의 용어나 내용들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다 노트에 적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말들로 이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주 미팅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픽스트 플랫폼에 그냥 프로젝트 팀장이 돼서 제가 아예 진두지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는 사실 설계다 보니까 워낙 빡빡하게 스케줄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사실 너무 똑같은 일들을 다양하지만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는 술, 그렇죠. 일하고 술 마시고 일하고 술 마시고 제가 최애로 저 픽스드 플랫폼 홀에 있는 엔진룸에 있는 그 디자인을 들어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아침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딱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했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아침을 먹으러 해장을 하러 식당에 나왔고 그러면 다시 술을 마시고 그 정신으로 다시 회사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너무 이런 컴퓨터 앞의 세계만이 내 세상이고 진짜 갇혀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내뿜는 방법이 오히려 저는 술 마시는 방법 뭐 이런 방법밖에 없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내 삶이 좀 갑갑하지 않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을 받지만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운동장만 하거든요. 사무실이 저 여기 끝에서 저기 끝에까지 책상이 쫙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내가 고개만 탁 내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 주고받고 또 감정에 옥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케줄 못 맞추니까 막 동동 구르고 이걸 계속 14년 정도 해오니까 이게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여기가 그냥 내 삶이고 그 외에 이 건물 밖에 있는 내 삶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참 이렇게 원래 다들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우 제가 다니는 곳이 대우였는데 그곳에도 이제 이렇게 위기라는 것들이 오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간에도 여러 번 위기는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책상이 없어져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인데 여기에 지금 또 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디자인하는 배가 수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이런 제가 디자인하는 배들은 대부분 다 이제 특수한 배들, 군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릴시, 픽스드 플랫폼, 리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4개의 이런 지추 다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지추선을 내려서 기름을 뽑아 올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하나의 섬이거든요. 이 섬 안에서 기름을 정제하고 가스를 옆으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다 하는 공간인데 이런 배들이 이제 수주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우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수주를 안 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앞길을 살아갈 만큼 생각을 해봐라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꿈이 이제 생각했죠. 난 진짜 뭘 바라고 살까. 여기가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 다른 곳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남편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제 솔직한 마음에서는 일은 이제 안 하고 싶다. 일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싶고 남편이 잘하는 일을 내가 뒷받이 하면서 그렇게 좀 남은 것들을 조금 뭔가가 삶을 조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사항이었어요. 그 말씀 중에 네. 질문이 좀 있는데 네네. 그 엔진 디자인하면 기장 설계 쪽인가요? 저는 배관 설계 쪽이었어요. 배관 안에서도 이제 기장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이제 정장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분야별로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배관 설계 쪽이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래머 혹시 아비바를 쓰셨나요? 아니요. 아비바는 제가 있을 때는 쓰진 않아요. 네네. 왜 이쪽에 일을 하셨던? 예. 전 아비바가 아니라 대표님 혹시 답답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셔도 말씀을 많이 괜찮을까요? 강연자분은 네. 아니 마스크를 어디든 가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사실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숨은 제대로 안 쉬어지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저는 이제 아비바는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 얘기를 그 남편이 이제 어떤 걸 가장 잘하겠느냐,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하면은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결론은 자기는 이제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사 시스템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작물을 재배해서 그 수확한 작물을 팔면 우리가 내 가족만큼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그러면 알겠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퇴직금들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그러면 농사한 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또 그때 시기가 나이가 30 중반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 중반에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한다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결론은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 일로 계속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시작했던 게 기농이었는데 기농에 사실 기농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지금도 많이들 계시고 기농을 생각하고 꿈꾸시는 분들
수확한 작물을 내다 팔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남편의 생각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회사를 그만두진 않고 남편이 먼저 이제 잠깐 회사를 보류하고 이렇게 기농을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한 작물이 이제 남들과 똑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처음 시작한 이런 기농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작물로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했었죠. 그때 재배한 게 이제 배추, 양파, 그리고 이제 히카마라는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고 슈퍼 도라지를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서 작물 판매 중계가 나왔는데 다 많이 재배하진 않았지만 이 배추가 가장 최고였어요. 뭐냐면 그 해에 배추값이 폭락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폭락을 했는데, 항상 늘 접했던 뉴스지만 이게 내 현실에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배추를 밭에서 캐서 그러면 사람을 쓰게 되고, 그 인력 사람을 써서 이제 차에다가 실어서 망에다가 씌워서 공판장에 딱 갖다 주면 제가 올해 한 해 배추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를 곱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배추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100평, 200평, 3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배추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걸로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그제서야 안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양파 농사 지어서 그걸 내다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학비를 주셨던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많이 느낀 거죠. 저도 이제 남편 믿고 이렇게 퇴직금도 다 줬는데 이게 뭔가라는 이제 뒤통수 맞은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내가 내 돈마저도 다 날아가고 우리가 이제 내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공부였어요. 뭐든지 시작은 공부로 하는 거라고. 선도농가도 다니고 개발원에 다니고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원, 전라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선도농가라고 하시는 분들 다 다니면서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진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1년 동안 진짜 1000시간을 넘게 교육만 다녔어요. 그때는 역시 밭에는 이제 히카마라는 제가 저도 처음 접했던 작물이 이렇게 재배는 되어지고 계속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공부를 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아,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농사라는 게 농사가 아니라 사업이었어요. 사업. 하나의 비즈니스고 하나의 업무,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진짜 농사였던 거죠. 그냥 농업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려던 건 농사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건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2차 산업, 가공, 판매, 체험, 관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목해서 이런 농업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진짜 생각했던 게 아니다 하고,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그냥 미로 속에 빠져있는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물어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이 선도농가의 단감농원에 갔는데, 저분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인데 자기가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몸을 단련시켜서 스스로 그냥 기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선도농가인 단감농원에 가갖고 이제 직원으로 이제 본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처럼 처음 기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나는 내 농사는 지금 밭에서 작물만 재배하고 판매도 못했는데 이분은 다른 기농을 살고 있구나. 나와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결정을 지어야 했죠. 기농을 계속 할 것이냐, 농사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모든 걸 다 섞고 다시 회사로 갈 것이냐. 제 판단은 이제 남편은 다시 회사로 보내드렸죠. 자기는 지금 내가 농사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진짜 농업이라는 걸 사업이라는 걸로 바꿔서 내가 해보겠다. 자기는 다시 그걸 할 수 있는 자본을 나한테 줘야 되니 회사에 가서 일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제가 완전 이제 대표가 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청년 창업농이었어요. 청년 창업농은 나라에서 한 농사를 짓는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진짜 컴퓨터 앞에 서서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항상 늘 되어 있던 데이터에 데이터만 입력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틀에서만 일을 해왔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적으려고 하니 적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적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진짜 한 달 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꿈꾸는 걸 한번 적어보자. 내가 진짜 미래에 이렇게 단간 농원에 있는 이런 분들처럼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뭔가가 좀 이런 농업의 선두주자가 됐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그걸 한번 넣어보자 했던 게 제 첫 사업 계획서였어요. 그 사업 계획서를 적어서 이렇게 이제 먼저 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까지 오게끔 이렇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녔을 때는 제가 면접관이 돼서 사람들을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젠 반대가 됐잖아요. 제가 완전히 신입이고 이 사람들한테 제가 잘 보여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반대의 자리 입장에 딱 돼서 앉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생각도 앞뒤가 안 맞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에 계속 이것만 도돌이표만 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면접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아 이건 내가 처음 했지만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할 수는 안 되겠다. 나는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말을 잘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농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 경쟁하시는 이분은 너무 말을 잘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화 이런 말도 이렇게 버벅대고 막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하고 뭔가 포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이 농업은 달랐어요. 내가 처음 회사에 갔을 때 여자라고 해서 나한테 처음 줬던 일들은 복사하고 메일을 프린트하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시킨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했다면 농업은 달랐어요. 여자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가산점을 받았던 거예요. 옆에 계신 분보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여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청년이라는 나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바닥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산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고 제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18년 추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창업농에 선정이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처음으로 사업계획서 적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 청년 창업농이 했었고 이제 저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진짜 농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남의 땅에 살짝 가고 땅 몇 번 농사 짓고가 아니라 정말 내 농사라는 내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땅을 먼저 임대했던 땅들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가 이제 그런 농업 경영체라는 게 있어요. 농업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줄 수 있는 농업 경영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아야만 나라에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체를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있어요. 제가 3억이라는 그 융자를 받아서 그 땅을 제가 사서
300평 이상의 땅을 제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인증을 받고 해야만 그 농업 경영체가 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혹시 농취증이 나오는 건가요? 네? 농지취득 증명원이 나오는 건가요? 농업 취득 증명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니요, 농업 취득 증명원하고 다르게 이제 농업 경영체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나라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경영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업가라는 느낌도 있고 이런 서류가 있어요. 이제 포털 사이트, 이 에그릭스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경영체가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앞에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그 앞에 2년은 인정을 못 받고 그 경영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농업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2년 동안 했던 것들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 떠나서 저는 이제 경영체를 어쨌든 얻어야만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발을 동동 구르고 저기 발을 동동 굴러도 이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땅에 다른 사람에게 농업 경영체를 이전시켜 주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였어도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거를 허락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그러면 땅을 사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 이제 3억이라는 융자를 나라에서 1%라는 1%라는 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3억 전체를.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큰 돈을 내가 빌려서 정말 더 투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내 퇴직금 찾으려고 시작했던 이 모든 일들이 아예 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 또 갈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터를 잡고 있는 그 올담 농원의 그 땅을 580평을 제가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농업 경영체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첫 해에 이런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3억 융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과연 농사를 지어서 3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 머릿속에 이제 3억 융자라는 게 제 가슴 속에 하나의 짐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이제 오히려 그냥 사업이라는 것보다 이 융자 이거를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자. 무조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자 했는데 사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이 땅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를 해야 과연 3억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또 공부를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여러 농장을 다니고 물어봤죠.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농업을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느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알고 봤더니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농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을에 기농을 하셨고, 기촌을 하셨죠. 그냥 마을에서 살려고 기촌을 하신 곳에 제가 터를 잡은 거다 보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라는 이 질문이 더 저한테 풀이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땅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 그럼 그 3억이라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가공시설을 넣고 그 가공시설에 이제 바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가장 밑바탕인 땅부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 맨 땅에 헤딩이죠. 이런 방법으로는 내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작년에부터 공부를 한 게 이제 여러 작물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뭘 했냐면 그 배추, 양파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모든 막 헥타르씩 재배를 하는 이런 작물들이 아니라 남들이 심지 않는 작물을 가지고 나만의 농업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게 밀크시슬, 4cm, 인디언 감자, 오크라, 스테비나, 히카마 여러 가지 다들 처음 들어보는 작물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 땅에다가 다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보고 가공해보고 이렇게 재배해보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이걸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제 결론이 바로
수확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내다 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걔가 맛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딱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찾으시는 분들하고 또 얘가 너무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결론은 그 2년차, 3년차 때 제가 판매했던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3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준 작물이에요. 한 해 농사 지어서 300만 원을 벌었어요. 어차피 이제 저 그래서 마음을 달랬죠. 그래도 나는 청년 창업농이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 매년 한 해에도 또 새로운 걸 하면 난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히카마를 저의 주력 사업으로 만들고 움직이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작물만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 작물이 답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아니면 결국은 또 이런 모든 게 다 도돌이표가 되니까 제가 그 다음 선택한 게 이 바로 올리브였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또 이 나무가 가지는 매력이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노지에서 히카마를 수확한다면 얘는 시설에서 뭔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적었어요. 제가 적은 사업계획서가 이제는 청년 재고력 사업이라는 건데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 그게 합당하다 하면 5천만 원을 주는 사업이었어요. 5천만 원을 주면 내가 이제 자부담이 500만 원을 제가 내고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두 개의 작물을 이용해서 한 가지 사업은 이제 재고력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을 했어요. 나무를 나중에 판매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리브 나무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목값은 얼마 정도예요? 조금만 더 제가 진행을 그 다음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청년 재고력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똑같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다시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릴게요. 이게 경작이 아직 8년 정도 경작을 하면 세금을 한 정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게 나무도 포함이 되나요? 경작? 네. 나무도 포함이 돼요. 근데 나무도 포함을 시키려면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건 청년 재고력 사업으로 이 히카마와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또 했어요. 이제 첫 해의 사업 계획서는 내가 그냥 마냥 바라는 꿈의 사업 계획서였다면 이번엔 정말 현실과 나하고 맞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이 두 개의 작물을 가지고 수입을 낼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서 경상남도의 많은 청년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또 제가 이번에도 또 선정이 됐어요. 제가 잘해서 선정이 되었다기보다 또 아까 첫 번째는 운이었다면 두 번째는 좀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해왔던 경험들 이제 배추 농사, 무농 농사를 접고 이 지금의 히카마라는 거와 지금의 올리브라는 걸 가지고 나에게는 비전이 있으니까 나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걸 지원해 달라 라는 식의 어필을 하면서 이제 청년 재고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농업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가로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농업을 했을 때 활동을 했을 때 사업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카마를 하고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갔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의 경쟁력 제고 사업도 따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충격받은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올리브 나무로는 돈이 수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냥 나만의 그냥 희망이었고 꿈이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히카마 나무 같은 경우에 히카마는 이제 그해 한 해 작물이라서 땅을 개간하고 수확을 하면 바로 돈으로 이제 수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올리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중에 한 가지가 올리브고 그 올리브로 수익을 냈으면 그 단기간에 그 수익 낸 거를 내리고 또 다른 묘목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제가 올리브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묘목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리브는 끝났어. 올리브 나무는 이제 판매도 안 될 거야.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듣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 꽃시장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격을 물었어요. 근데 올리브 자체가 처음에 이제 딱 3년 동안에는 이 나무 한 그루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근데 그 매력이 이제는 그냥 꺾여서 내려오는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갔던 시기가. 나무로 가지고 뭔가를 그런 매력을 찾아야 되는데 저 나무의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면 가공품이 생산이 돼요. 근데 그 나무의 잎을 가지고 떼서 차를 만들다 보면 이 생산하는 양은 진짜 정말 극소수고 그걸 차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내가 만약에 뭐 10만 원 벌려고 올리브 나무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몇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차를 만들려면 저 잎을 다 따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이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수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헥타르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매달리면 이 나무를 왜 해외에서는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이 나무를 툭툭 치면 이 열매가 다 떨어져요. 그럼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뭐 몇백 킬로, 100kg 이상의 열매가 있어야 한 병의 올리브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 마냥 내가 꿈꿨던 나무로서는 정말 그냥 이런 수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느끼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거였어요. 상품에 대한 제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하루라도 얘는 근데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화분을 하나 사는 것도 엄청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흙들도 가격이 엄청나요. 흙 가격 자체가 몇백만 원씩 하고 또 이걸 키우기 위해서 거름 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인력들에서 들어간 이 비용들을 다 계산했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기로 마음을 먹고 제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제거. 그러면 얘를 무작정 제거하기에는 제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얘를 뭔가가 스토리를 만들자. 이걸 이용해서 내 농장에 스토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가드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청년 재고력 사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올리브를 가지고 이제 도저히 수입이 안 만들어지지만 저는 올리브 나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나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 식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려고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저에게는 쌓였던 거죠.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사람들이 원하는 가드닝은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유리병 안에 저만의 이제 스토리를 넣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테라리움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안 될 것이다. 테라리움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런 테라리움 자체는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온 걸 봐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확신을 하고 밀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나만의 가드닝에 대한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뭔가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내 올리브 나무 스토리를 이용한 이런 식물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테라리움의 자격증을 도전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 이제 농장을 구매했어요. 여기 원래 하우스가 기존에는 풍란을 재배하던 하우스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풍란을 거의 한 10년 넘게 풍란을 재배해 오면서 이제 치민이셨죠. 풍란에 대한. 여기 이 하우스가 쓸 데가 없어서 풍란을 계속 키우던 하우스여서 거의 창고 같은
이거를 내가 뭔가가 이제 나만의 내 농업과 가드닝과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바로 제가 달려간 곳이 이제 안동 쪽 위에 있는 그루삭이라는 그런 그 법인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배운 건 농업도 디자인이고 트렌드가 있다. 내가 농장에 갔을 때 어딘가는 어떤 공간을 갔을 때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사진을 찍어도 내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체험장이에요. 먼저 이 바닥을 다 다루는데 이 바닥이 그냥 일반적인 바닥에 버리면 그냥 똑같은 체험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백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이 밑에 있는 이 바닥을 라운드를 져서 동그랗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그런 꾸역꾸역한 게 이제 이렇게 가게를 져서 무대를 표현하고 또 그 나머지 바닥이 지금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바닥의 나머지 공간은 또 식물을 심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나머지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마지막엔 저 테라리움의 이런 전등이었죠. 저 전등을 살려고 진짜 부산이며 대전, 대구며 진짜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저런 느낌의 전등을 사고 싶어서.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미 쓸만큼의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번 돈이 내가 3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더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하는 거죠. 그 일반 이런 나무 파는 데 가갖고 나무를 떼와서 나무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색을 칠하는 거죠. 그 색을 칠한 상태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 전구를 다 달았죠. 이건 아버지가 이제 전구를 달아주셨고 남편이 이 위 천장까지 이걸 다 올려주고 제가 거기에다가 식물을 내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테라리움에 정말 저도 모든 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싶은 공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정말 사진 찍고 싶은 공간을 연출한 내가 너무 대단하다. 진짜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진짜 업시켜서 그때부터 저도 처음으로 남들에게 체험이라는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설프고 어색하고 뭐든 다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이 어설픔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진행을 했었죠. 저의 이제 기농 이야기를 시작해서 청년 창업농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잘 키울 거제라는 거제 청년농업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리빙네이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번에 이제 재고력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오픈되지는 않는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제가 좋은 상을 받게 됐어요. 네, 이거 진짜 너무 감격해서 나중에 제 인스타가 있거든요. 그때 인스타 한번 보시면 무슨 상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냐라는 걸 할 정도로 조금 좋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제 농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제가 이 하청의 서리 마을에서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SNS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와 블로그 정말 계속 블로그는 저에게 그냥 하나의 혹 같은 거예요. 적기 싫은데 적어야 하는 적기 싫은데 적자 이런 그래서 어떨 때는 욕도 되게 막 적었어요. 막 내가 농사 지으면서 힘들었던 것도 욕을 막 적어놓고 딱 삭제 눌렀죠.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릴 수는 없다 이라고 딱 삭제하고 그런 식의 블로그 활동을 해왔더니 K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블로그 활동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6시 내 고향에 조금 나와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TV라는 곳에 나가고 그래서 그 TV에서 제가 어설픈 농사를 짓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서 나왔더니 이 6시 내 고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 달인 저번 달에는 청년이라는 곳에서 가서 이제 청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강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올담 저도 처음 본 사람인데 올담은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고 사람들한테 보여드렸는지를 좀 영상을 몇 개만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열대 뿌리채소 히카마를 재배하고 있는 지장동물의 올담지기 유상호 이태윤입니다. 히카마는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에게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히카마 같은 경우에는 당뇨와 변비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꼭 당뇨와 변비만이 아니라도 이 채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히카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 낮은 칼로리로 인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이거든요. 슈퍼푸드계의 색깔 같은 이 히카마 한번 드셔보세요. 저탄고지의 끝판왕 히카마 많이 드십시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 이제 이 라이브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라이브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라이브를 우리 히카마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농진청에 제가 신청을 했고 그게 이제 돼서 농진청 라이브 영상으로 찍었는데 저는 이제 가만 보면 목소리 톤이 다 그냥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이 너무 심심하다. 그래갖고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달라 했더니 저 타고지 끝판왕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으시는 분도 진짜 정말 이게는 더 영상을 더 잘 찍으신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아니라 이렇게 남편을 내세워야 된다. 또 저희 남편의 얼굴이 정말 그냥 선하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냥 진짜 선하게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 앞에 나가는 건 좀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히카마를 이용해서 이제 포장지 사업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잡아가지고 박스를 제작했어요. 이게 이제 거의 한 4,000박스 정도를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그걸 이제 다 박스를 재고를 다 털어서 판매를 다 해버렸어요. 이거를 히카마를 올해 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히카마 자체가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0평에다가 전체 다 임대받은 땅에 다 히카마를 재배했고 거기에 거의 한 25톤 넘게 물량이 나왔고요. 그 나온 물량을 가지고 이제 이 박스에 저 보이시는 저 멕시코 감자 모자에 쓰는 박스에 담아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 어제 완판해서 그 톤수를 다 판매를 다 하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라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처음에 제가 그 작물을 재배할 때 300만 원 벌었을 때 저를 생각하는 거 하고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새벽에 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랬었지. 이거 하나 보려고 진짜 전국으로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내가 여기 앞에서 이런 정말 처음 보는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히카마는 판매를 다 완료를 하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제 제가 지속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냐에 이제 체험 농장을 진행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탄고지라고 해서 홍보 영상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카마에 대한 홍보 영상. 자연을 담다. 슬로건은 자연을 담다의 온담. 제 슬로건은 자연을 이게 담다.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매일 이렇게 김농 상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찾다가 히카마는 멕시코 감자이고 Feel like yourself when you finally let someone in and give you some help. Help is funny how you finally feel. Feel like yourself when you finally let someone in and give you some help. Hey.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 해서 저탄고지의 끝장판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중간에 이제 얘기를 다 마저 못한 게 아까 그 회사 보냈다라는 남편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농사를 혼자서 여자 혼자서는 지을 수 없는 거니까 회사를 보내던 남편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는 진짜 히카마 한번 제대로 농사 지어보자. 그래서 히카마 분야의 남편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농사를 남편이 다 짓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체험농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이제 남들과 다른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건 항상 늘 머릿속에 있는데 그럼 내가 히카마 농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해서 제가 선택한 건 친환경이었어요. 히카마는 그냥 밭에서 사실 원래 약을 안 쳤어요. 약 같은 거 자체를 안 쳐도 되니까 약을 안 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이익인지는 사람들이 그거 약 안 치면 우리도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고추가 300평의 농사를 지으면 한 자기 순수익이 만약에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순수익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나머지 그 600만 원은 다 약값으로 써요. 고추는 그만큼 약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농사를 100평이든 300평의 농사를 지었을 때 현금으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고추가 가장 그 이익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추 농사를 약을 많이 치면서도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근데 그 약을 칠 때 그 약값이 정말 농약회사에서 돈을 떼거지로 모을 정도로 약값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다가 보면 진짜 정말 이게 약값이 들어갈 정도의 이런 농사가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히카마는 원래 약도 안 쳤지만 그 약 안 친 그런 것들을 좀 더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 재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년 농부가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게 제 모토가 돼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에서도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업인들이 하시던 방법대로 내가 판매를 하면 뭔가 차별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이제 판매 방법은 이렇게 아까 전 망에 싸서 선물하고 싶은 내 건강함을 전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박스도 이렇게 막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망 하나 알알이 넣었더니 이게 제일 많이 저희 고객층이 50대, 60대, 70대이시거든요. 이 고객분들이 주문을 제가 스토어파만 열었어요. 문자 주문을 안 받고 전화 주문을 안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아들, 딸들을 이용해서 스토어로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가셔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후기를 다 남겨주셨어요. 부모님께 선물했는데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재구매할게요. 우리 엄마가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구매할게요. 이런 후기가 만들어지게끔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전화를 받아야 해요. 그 어머님들이 딸한테 자꾸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우리 딸한테 이런 걸 시켜서 이걸 주문해서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 또 주문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려서 만들어지면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저만의 생각이고 전략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알려져서 이 히카마를 하게 됐고 또 이 히카마를 이용해서 또 돈이라는 것들을 이제 모으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가공산업을 이렇게 농업에 있어서는 가공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 농사만 딱 지어서 1차 작물만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사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양의 돈이 얼마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공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가공을 그냥 무작정 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정도로 가공산업은 진짜 날고 긴다라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다 거기 가공산업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히카마를 이용해서 가공을 작년에 했었죠. 가루를 내는 그런 분말을 만드는 가공 산업을 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가공을 해서는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상 같고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탁 뛰어들어서 그냥 돈 벌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히카마를 먹어보고 제가 만드는 분말을 먹어보고 본인이 이제 바이어가 이제 주문주였죠. 그 주문주가 본인이 좋으니까 그럼 독점 계약을 하겠다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량 저희가 이제 히카마를 재배할 때 전체적인 상품의 대부분 70%밖에 안 나와요.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30%는 다 비품이에요.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탁 찍히면 바로 비품으로 전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전량 다 수매를 해서 제가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쪽에다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진짜 가공은 정말 아무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공산업도 역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계약의 금액이 이때까지 제가 벌었던 돈의 곱이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계약이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저 역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돈에 맞게끔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문주의 이제 요청은 내가 이런 걸 주고 있다, 올담에서 가루를 주고 있다라는 걸 오픈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우리 히카마 가루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는 가루는 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건 다 전략 계약 재배가 돼서 계약으로 판매하게 되는 그런 산업도 역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고, 이제 제가 진짜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테라리움이죠. 이 테라리움으로 긴가민가 했던 저의 가드닝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시작의 시발점을 만들어줬던 준 이런 테라리움인데 이 단순하게 테라리움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사람이 농원에 왔는데 어제의 농원과 오늘의 농원이 똑같으면 누구나 다 사람들은 진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 농원에 이렇게 왔지만 오늘은 다 갔더니 또 새로운 게 있더라. 그게 이제 제 내년 목표인데 그 내년 목표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하고, 이것도 역시 이제 사업비를, 사실 이 모든 영상들은 제 돈으로 제작할 수가 없어요. 농업을 만약에 하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이 모든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냥 어떻게 지원을 받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테라리움 이거 가드닝 체험 이거 자격증 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갔더니 저는 이제 유일한 농업에서 수업을 받으러 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꽃집, 카페, 학교 선생님 뭐 이런 이제 자기 합의로 그 수업을 받으러 오신 자격증을 따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원을 받은 거죠.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사업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제 사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마냥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다른 면을 보면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진짜 정말 많은 사업 계획서를 적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PPT 파일을 만드는 것도 이게 그냥 이렇게 탁 만드는 것도 자꾸 만드니까 만들어지는 거였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청년 강의 가는데 PPT 파일 보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만드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일 만드는 방법이 다 이렇게 막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도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계속 푸시를 하고 노력을 했더니 이런 영상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눈이 나빠서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요. 테라리움이란 저희 딸이에요, 큰 딸. 흙을 채우고 이끼와 식물을 아름답게 배치하여 눈으로 보고 즐기는 미니 정원입니다. 이제 제 농장 홍보 영상에 이게 저희 농장이거든요. 저 큰 하우스하고 여기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테라리움 체험장
연기입니다. 생분해 연기는 숨을 쉬며 이끼가 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끼를 물과 구연산에 넣어 15분 정도 물에 담가놔 주세요. 그리고 화분 구멍이 없는 용기에 식물을 기르는 방법에는 배수층이 필요로 합니다. 배수층 기능을 할 수 있는 굵은 돌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음으로는 혼탄을 뿌려주는데, 혼탄은 테라리움 용기 안에 곰팡이를 방지시켜주며 수순, 살균 역할과 미생물, 병해충을 방지시켜준답니다. 자, 이제 이끼가 잘 활착할 수 있게 상토를 넣어주세요. 상토를 넣고 나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촉촉히 젖은 상토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이제 이끼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물에 담가져 있는 이끼를 흐르는 물에 손으로 짜주세요. 이끼가 이렇게 초록색을 띠는데 원하는 공간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상토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작은 돌과 모래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피규어를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테라리움을 관리하는 방법은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지 않고 간섭적으로 드는 곳에 두시면 되고, 물은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끼를 먼저 보았을 때 수분이 녹여지지 않으면 분무기로 분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끼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닌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이끼도 식물과 생물의 일종입니다. 반려식물을 다뤄도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신다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예쁜 식물이 될 것입니다. 인연이 다 당신에게 간 테라리움을 오래오래도록 예뻐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아이고. 이제 사실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또 저희 큰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알바비를 줄 테니 영상 조금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근데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목소리와 안에 나레이션으로 들어갔을 때가 이렇게 제대로 일치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새로 만들어 달래요. 그래갖고 우리 딸한테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되는 사춘기에 들어가는 딸이다 보니 부탁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갑자기 확 다운이 되면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었 건데, 이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가 내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만 이렇게 많이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예전에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잘 키울 거제라는 청년 농업인 단체가 있어요. 농사는 절대 혼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런 엄청나게 방대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왜 뭉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자기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저런 영상도 돈을 주고 찍어야 되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저런 로고나 디자인이나 박스나 이런 것들은 내 돈 주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해야만이 이제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키울 것에서 하고 있는 건 간단히 설명하면 CSA라고 해서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공동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서 소비자는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서 어떤 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지를 알고 안심하게 그 먹거리를 제공받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이렇게 막 있으니까, 기존 이제 지금 소비자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잘 키울 것에서 진행하고 있는 CSA 사업이에요. 거기서 하나 중에 이제 일부분이 꾸러미 사업이 있고요, 마켓 사업 있고, 뭐 비즈니스 여러 가지 로고 사업도 있고, 포장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꾸러미가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좀 더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꾸러미 사업이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작은, 자기는 이제 선물 받는 느낌이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오니까 그것도 사업의 이제 하나의 일종이어서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꾸러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올해 저희의 목표고, 이제 제가 진행했던 청년 리빙랩은 아열대 작물들을 저 혼자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자,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면서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청년 농업인들도 누구나가 다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청년 리빙랩 하는 활동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가 연구하고 활동하고 가공하는 것들이, 그래서 많이 보도 자료로도 많이 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돼서 했는데, 결론은 이제 책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처음 들어봤던 4차인치나 밀크시슬이나 왜 우리가 밀크시슬을 지으면 안 되는지, 이걸 지으면 바로 돈으로 연결될 수 없는지를, 사실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직접 재배하면 시간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렇지 않고 이걸 이 책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또 백향가 같은 경우 패션 프루츠라고 하죠. 시계꽃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사실 양이 얼마 없어요. 백향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6개월이 넘는데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이게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 말고도 과피로도 우리가 뭔가 생산성 있고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도전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서로 그 모든 걸 공유해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완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차후에 이제 지금부터죠. 내일의 제 미래의 제 농장은 그냥 단순하게 작물만 히카마만 재배해서 판매를 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은 그런 농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저희 농장으로 와야 해요. 그래서 제가 더 가치를 더 상승시켜야 되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소풍 가고 싶은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드론에서 봐서 그런데 지금은 좀 더 푸르죠. 더 많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아가야 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치유농업이에요. 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테라리움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식물을 식재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음악을 틀으면서 이 식물을 식재할 때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 공간이 너무 좋고 이 시간이 너무 좋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좋은데 그러면 다 좋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너무 좋아도 해주시니까 저도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게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요. 나 와이프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해서 오셨는데 결국 집중을 하시는 그 집중력이 정말 최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만큼은 그 안에 유령 안에 있는 그 공간은 내 공간이고 내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집중도가 정말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근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게 남자분들이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가고 난 다음에 또 연락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나 혼자만 하기엔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이게 계속 꼬리가 물려져서 서로 얘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테라리움을 이용했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뭔가 이런 뭐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이런 농부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저로서도 만족감, 그러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말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남에게 이렇게 그냥 진짜 정말 돈을 벌기 위한 농업도 할 수 있지만 남에게 힐링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영역을 이걸 알고 제가 지금 바라는 농업은 지우농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단순하게 테라리움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라다리움이라고 해서 물과 이끼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절충이 되어 있는 그런 또 테라리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저도 도전을 하고 또 도전하는 거죠. 그것도 농장에 접목을 시키고 또 치유농업사가 되어서 진짜 정말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람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저기 사실 요 앞에 있는 동그란 돈이 지금은 저렇게 예전에 되게 봄을 봄에 찍은 건데 저기가 이제 다 초록색으로 다 뒤덮여졌어요. 그 등나무도 심어놓고 백향나도 심어놓고 덩쿨로 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진짜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든 차 한 잔을 마셔도 너무 이런 가을의 선선함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공간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이제 이 차후에 나아가고자 하는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농업의 이야기였고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서